상견례 자리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인 줄은 몰랐네. 그 한마디로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죠. 지민은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는 천천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할머니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민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맞이하는 상견례 자리라 마음이 복잡했죠. 거울 앞에 선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핀을 꽂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그냥 밥 먹는 자리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민이 말을 걸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잠이 어떻게 와? 할머니도 긴장되세요? 긴장이야 당연히 되지.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지민은 신발을 신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아, 고개 들어. 우린 떳떳해. 할머니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택시 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가방 속 손수건을 쥐어짜듯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나 손수건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만약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도착한 레스토랑은 도심 속 고급 호텔 안에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향긋한 꽃 냄새와 함께 냉랭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신 지민 고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지민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곁에서 지민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직원이 별실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과 민수의 아버지, 그리고 민수. 윤정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목에 비싼 시계를 확인하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웃었습니다. 지민아, 왔어. 할머니도 오셨네요. 민수의 아버지는 차분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앉으세요. 반면 윤정은 시계를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조금 막혀서요. 아, 그러셨어요. 윤정은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민은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네. 지민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민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지민을 훑듯 살폈습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위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그 시선 아래에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요. 대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윤정의 입가에 짧은 정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민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지민이 성격도 좋고요. 하지만 윤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지근한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자리로 향하며 인사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따뜻하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예의를 다해 인사했지만 윤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분위기를 풀려 애썼습니다. 자, 모두 앉으시죠. 음식 주문할까요? 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식탁엔 포크와 나이프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정은 우아하게 고기를 자르며 가끔 민수의 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식사를 하셨고 지민은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지민이는 회사에서도 참 성실해요. 동료들이 다 좋아하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요즘 여자애들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민 씨는 집은 어디세요? 종로 쪽에 살고 있습니다. 윤정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종로. 옛날 동네네요. 그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들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종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 동네 아직도 오래된 집 많죠. 재개발도 잘 안 되고.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사는 절반쯤 지났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들 스스로 일어서잖아요. 집안 배경보다 본인 실력이 중요하지. 윤정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윤정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인 줄은 몰랐네. 그 한마디가 식탁 위를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민수는 놀라 윤정을 쳐다봤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잔을 입술에 대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부모님 몫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윤정은 피식 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좋지요.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비꼬는 듯 했습니다. 지민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디저트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계산대에서 윤정은 민수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쪽에 이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말했어야지.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핸드백을 여미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긴. 결혼은 집안일이야.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이라면 다시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뒤따라 나오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그런 소리 들으시게 해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로 무너질 내가 아니잖아.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되기도 해. 하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레스토랑에서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인 줄 몰랐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거실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고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민이를 울게 두지 않겠어. 할머니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밤을 적셨습니다. 그 밤 할머니의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민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그녀는 회사에서도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뭔가 고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지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옥상에 올라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인 줄은 몰랐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지민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터널만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니, 지민아? 저녁 먹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직이요. 배 안 고파요.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몸이 상하겠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까지. 하지만 지민은 숟가락을 들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부족한 걸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겉만 보는 거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나는 알아.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부모도 없고 집도 변변찮고. 지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의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지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우리 지민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지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민아, 나야. 그날 일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지민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오해야.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민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민수 씨, 저 좀 쉬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민아, 미안해.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할게. 민수의 목소리는 절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민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시 울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 할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아들 부부 그리고 어린 지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이렇게 크긴 컸는데.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민의 부모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지민이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할머니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이젠 이걸 쓸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서류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로구 일대의 땅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수십 년 전 할머니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만 있으면 지민이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을 텐데.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할머니는 상자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지민아, 밥 먹고 가. 할머니가 부르자 지민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밥 안 먹어도 돼요. 지민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밥은 먹고 가야지. 지민은 할 수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밥과 국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하루만 견디면 돼.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길이 보여.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지민이 출근하고 나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정 코트와 단정한 스카프,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 할머니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핸드백에 서류 몇 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로 3가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자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건물 1층에 부동산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상에 앉아있던 중개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주소의 땅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할머니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로 등기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사무소 안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중개인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구역은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이미 조합이 구성되었고요. 중개인은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아직 팔 생각은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땅 찾기도 힘든데요. 개발 보상금도 상당할 텐데 그대로 두신다고요? 중개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죠. 중개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나중에 매도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 땅은 정말 가치가 높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할머니는 그 일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 땅이 지민이의 미래가 되어줄 거야. 할머니는 골목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커피숍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버텼죠? 우리 손녀 지금 힘든 시기예요.
할머니는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민이가 이 동네에서 자랐지. 여기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할머니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린 지민이가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네. 커피를 다 마시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겠어. 할머니는 결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민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서 재료를 썰며 할머니는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지민이가 요즘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야. 할머니는 정성껏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냄비에 김치를 볶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 퇴근한 것입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손녀를 맞았습니다. 힘들었지? 들어와서 씻고 밥 먹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씻고 나온 지민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김치찌개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일하는 동안은 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더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 지민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거실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할머니는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응, 옛날 생각이 나서 종로 쪽 좀 갔다 왔어. 예전에 가게 하던 곳 구경도 하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걷는 게 건강에 좋잖아. 그리고 정리할 게 좀 있었어. 지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참아.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버티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강한 아이야. 잘 이겨낼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민이 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낮에 받아온 명함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은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민이를 위해. 할머니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지민이가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며칠이 흐른 뒤 윤정은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6명의 여자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부유한 주부들이었습니다. 윤정아,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와인을 홀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어.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때? 괜찮은 집 아가씨야. 다른 친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지. 윤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가 장가를 가긴 가는데 상대 집안이 좀 그렇더라고. 윤정의 말에 친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어디가 문제야? 부모님이 안 계시대. 할머니랑 산다나 봐. 윤정은 고개를 살짝 젖히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조용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혼수는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친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정은 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곱더라고. 요즘은 그런 걸로 커버가 되나 봐.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속엔 교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윤정아, 네가 고생이 많겠어. 윤정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쩌겠어. 아들이 좋다는데. 그래도 집안 체면이란 게 있잖아. 그녀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철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더니 피곤하네. 박철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모임은 어땠어? 그냥 그랬지 뭐. 다들 자기 자랑만 하더라. 박철수는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민수 결혼 문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윤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문제야? 지민이는 괜찮은 아이잖아. 아이가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문제지. 윤정은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할머니랑만 산대잖아. 혼수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박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좋아하는데 어떡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윤정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체면도 있고 결혼식에 사람들 오면 뭐라고 하겠어. 박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그런 것만 신경 쓰는 것 아니야? 윤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 계약, 혼수, 신혼집 문제가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윤정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대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지민은 윤정의 요구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은 지민을 불러냈습니다. 백화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지민아. 앉아.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윤정은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혼수 목록 좀 봐.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지민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요. 결혼이 평생 한 번인데 흉보이면 안 되지. 윤정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게 있잖아. 지민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형편으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윤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편?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니? 그 말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지민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절반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절반이라고? 윤정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신혼집 전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까지 합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 중이에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대출이라니. 그런 건 듣기 안 좋아. 결혼식에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이에요. 윤정은 핸드백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더 생각해봐. 이건 우리 집안 체면 문제니까.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민은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서둘러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혼수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신혼집 전세금까지 합치면 너무 커요. 지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작아질 필요는 없어. 가진 게 마음뿐이어도 그건 값진 거야. 지민은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보여줘야지. 사람값이 돈값보다 크다는 걸.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신혼집을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정이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도 동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혼자 가도. 아니야. 같이 가야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내가 함께 가야 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신혼집 보러 출발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좋은 입지였습니다. 윤정과 민수 그리고 중개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중개인이 안내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둘러봤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살만하겠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인은 거실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이고요. 옵션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요. 계약 진행하죠. 그때 중개인이 뭔가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땅 소유자 성함이 익숙하네요. 혹시 김영순 어르신 아세요? 윤정의 펜이 멈췄습니다. 지민은 놀라서 중개인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 이름인데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이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 김영순 어르신 명의예요. 순간 윤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땅이 제 거였어요. 오래전에 임대로 넘겨준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윤정은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중개인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소유권자분들은 나중에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윤정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설마 저 할머니가 땅 주인이라고? 윤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 참 좁네요. 이런 인연도 다 있네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인연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돌아오죠. 윤정은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땅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 구역 개발 소문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어르신께서 큰 땅을 갖고 계신 거네요. 윤정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가 부자였다고? 할머니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아요.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을 보고 나온 후 일행은 각자 헤어졌습니다. 윤정은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그 땅이 다 진짜일까? 내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땅 주인이라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등기부를 검색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소유자 김영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였단 말이야.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년의 여인이 사실은 거대한 부동산 소유자라니. 상견례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인 줄 몰랐네. 윤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정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종로 일대의 재개발 지역 땅값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를 보고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수십억은 되겠네. 윤정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놀라움이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망쳐서는 안 되겠어.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순, 부동산, 재개발 구역, 수십억. 다음 날 윤정은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신혼집 보러 갔었잖아. 그 할머님 생각보다 괜찮은 분 같더라. 박철수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저번엔 불만이었잖아.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 인상도 좋고. 윤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가족 되는 거니까 잘 지내야지. 박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윤정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순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사시켜야 해.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응,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민이한테 잘해줘. 민수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좋은 아이 같더라. 윤정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 잘하고 지민이 의견도 잘 들어줘. 전화를 끊고 윤정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탐욕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땅을 어떻게든 우리 가족 것으로 만들어야 해. 지민이가 결혼하면 결국 우리 며느리니까. 그럼 할머니 재산도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정은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양심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무섭지. 할머니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준비했어. 우리 지민이를 지킬 거야.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재산을 알게 된 후 그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인상을 줘야 해. 그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식료품 코너에서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샀습니다. 포장을 정성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선물용이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직원은 리본까지 달아 포장해 주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윤정은 종로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그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직접적이야.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주택이 줄지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윤정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니. 그녀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민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서요. 윤정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윤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단정하지만 오래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집이 아늑하시네요. 그냥 오래 살던 곳이라 편해요. 할머니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정은 거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재개발 지역 안에 있을 거야. 땅값이 얼마나 될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윤정은 공손하게 차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윤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죠. 윤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제가 실례를 많이 했어요. 지민이 한테도 할머니한테도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은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수 문제로 지민이가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요. 할머니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은 시작이니까 너무 부담 주면 안 되죠. 할머니는 윤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래 방해했네요. 이만 가볼게요. 현관까지 배웅 나온 할머니에게 윤정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할머니.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윤정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을 닫고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다니. 할머니는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뭔가 알아낸 게 분명해. 할머니는 윤정이 가져온 선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며칠 후 지민은 윤정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민아,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윤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민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 만나실래요? 오늘 저녁 어때? 우리 집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지민은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집으로 오래. 무슨 일일까요? 민수도 놀란 듯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 지민은 윤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정이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와, 지민아. 들어와. 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지민을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지민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 위해 당연한 거지. 윤정은 지민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윤정은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살 빠진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수와 박철수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윤정은 지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민아, 저번에 혼수 이야기했잖아. 네, 어머니. 지민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다시 생각해봤어. 윤정은 새로운 목록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 없을 것 같아서. 지민은 목록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응. 우리 며느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윤정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윤정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할머니 재산 문제도 쉽게 풀리지. 윤정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이요. 어머니가 혼수 금액을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시고요. 지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야.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할머니보다 몇 살 많은 여자였습니다. 영순아, 오랜만이네. 그러게, 정말 오래됐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우리 손녀가 결혼을 해. 오, 그래. 좋은 일이네. 친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좀 그래. 할머니는 윤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해.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는 게 수상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뭔가 알아낸 것 같아. 친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아, 내가 가진 거 조심해. 알아.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수 위야.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욕심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 찻집을 나와 할머니는 혼자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민이를 지키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법무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법무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땅들에 대해 상담 좀 받으려고요.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상당한 자산이시네요. 재개발 지역이라 가치가 계속 오를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걸 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무사는 여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어진 후에도 문제없게 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절차를 밟으면 되겠구나.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집에 도착하니 지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좀 만나고 왔어.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우리 지민이 결혼하니까 기쁘지.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요즘 정말 잘해주세요.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민은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식장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다.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윤정 씨가 무슨 속셈인지 지켜봐야겠어. 밤이 되자 할머니는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무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날짜와 계획을 적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야겠어.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구나.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습니다. 윤정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할머니는 서랍 깊숙이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식 날까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할머니는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숨겼습니다. 지민이를 위해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날 밤 윤정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럼 할머니 재산도 결국 우리 가족 것이지.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혼식 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 여자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민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정말 내 결혼식이구나.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잠이 오겠니? 두 사람은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잘할 거야. 예식장으로 출발하기 전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핸드백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예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로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민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거 해.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내 엄마가 결혼할 때 했던 거야. 할머니는 지민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울면 화장 망가져. 참아.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지민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웃는 날이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예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과 신부 측 하객이 나뉘어 앉았습니다. 윤정은 앞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신부 측 하객이 적네. 박철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가족이 없으니까. 윤정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야.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민수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지민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와, 신부 정말 예쁘다. 지민은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지민의 손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주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례는 민수의 대학 은사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만남이죠. 주례의 말이 예식장에 울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나 박민수는 김지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 김지민은 박민수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고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지민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민수도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의 할머니 김영순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제가 키웠지만 부족한 게 많았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일하고 당당하게 살아왔죠. 할머니는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민이가 자랑스럽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재산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가 가지고 있던 종로 일대의 땅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지민이한테 물려주겠다는 거구나. 그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땅을 오늘부로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윤정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에 기부합니다. 그 땅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박철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윤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기부 증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건네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영순 어르신의 큰 뜻에 감사드립니다. 재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민수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윤정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지민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신 결정이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윤정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습니다. 수십억이 그냥 날아갔어. 내가 기대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 윤정은 분노와 허탈함에 빠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를 속인 거야. 잠시 후 윤정은 화장을 고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윤정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정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땅을 왜 기부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땅이니까 제가 결정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있잖아요. 윤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민이한테 물려주셔야죠. 할머니는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민이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정신이에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알아요. 제 재산을 알고 나서부터죠. 윤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윤정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였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도, 재산을 노리는 것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윤정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우리 며느리잖아요.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당신은 지민이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돈줄로 봤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자리 아닐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윤정은 복도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윤정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날 밤 호텔 외벽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신혼부부는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행복하면 됐어.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그 땅은 어떡해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는 괜찮아. 그것보다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포옹한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후 윤정의 집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직후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의 이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아, 그 할머니가 기부한 분이었다며? 친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그래.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네. 사돈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뉴스에도 나왔더라. 수십억 기부했다면서. 그게 다 청년들 위한 거라며. 정말 훌륭하시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윤정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지인들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 말들이 귓가를 스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지금 와서 칭찬하네. 그땐 나랑 똑같이 생각했으면서. 윤정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들 존경한다니.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알림이 떴지만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부 기사엔 김영순 어르신, 청년 세대를 위한 큰 결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결혼식장에서 찍힌 할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내가 틀렸던 거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신문을 접으려다가 다시 펼쳐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사에는 할머니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윤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며칠 동안 윤정은 민수와 대화도 피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지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지민이랑 할머니가 마음 많이 상했어요. 연락이라도 드리면 어때요? 윤정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어. 난 우리 가족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았어.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욕을 먹었잖아요. 민수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지민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윤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윤정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이미 한 말인데.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사과.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네, 사과하셔야죠. 잘못하셨으니까. 민수의 말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전 재산을 청년 주거 지원에 기부해 화제입니다. 윤정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무시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네. 그녀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윤정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집안, 재산, 체면.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 윤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정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할머니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정은 결심한 듯 옷장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변명하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지만 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윤정은 핸드백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종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상점들, 붉은 간판, 그리고 골목길에 서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낡은 동네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윤정은 그 길이 처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 옆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에 국화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머뭇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차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윤정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가구들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윤정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윤정은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는 누구나 하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이해하는 투였습니다.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체면 때문이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흠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였고요.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 나이 때는 체면이 제일 중요했어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창피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제일 흉한 짓을 했네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말한 것도, 재산을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꾼 것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할머니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슈를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할머니는 윤정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순간 두 사람의 사이엔 조용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눈물을 닦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결정을 하셨어요?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생각한 거죠. 돈을 모아서 뭐하나. 결국 못 가져가는데 차라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은 할머니의 말을 새기며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해요. 남을 짓밟고 올라간 돈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윤정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를 마시며 때로는 침묵하며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어르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윤정은 깊이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윤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 퇴근하자 윤정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지민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이해해요. 그냥 조금 아팠어요. 윤정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될게. 진짜 가족처럼 대할게.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포옹하는 동안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정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덜어주며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윤정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 앞으로는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요. 우리 이제 속상한 일은 그만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새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복수란 이름 아래서도 사람의 마음이 남는구나. 지민이 다가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평안하네. 그녀의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윤정이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존경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허우적댔겠지. 윤정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미소는 그 모든 걸 품은 듯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종로의 골목길엔 새순이 돋고 벚꽃이 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매는 손끝이 정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민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이제 좀 적응됐어요. 요즘엔 제가 맡은 프로젝트도 있어요. 지민은 자랑스럽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주방에선 윤정이 반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만들었어. 맛은 보장 못하지만.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면 뭐든 맛있죠. 윤정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하니까 더 미안하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들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식탁 위엔 따뜻한 찌개와 나물들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출근 중이라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사진이 휴대폰 영상 통화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어 보여요. 민수의 목소리에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너 덕분이지. 내 덕에 우리가 한 식구가 됐잖아.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몰라. 때론 아픈 일들이 길을 열어주지. 식사가 끝난 뒤 윤정은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말씀하신 기부건 정말 대단하셨어요. 할머니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약속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결심이셨을 텐데요. 나이 먹으니까 깨닫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가진 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남는 건 결국 마음뿐이죠. 그래서 전 그걸 남기고 싶었어요. 윤정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할머니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잃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배운다. 편지 끝엔 할머니의 젊은 날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할머니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거실로 나와 할머니에게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 엄마 어렸을 때 쓴 편지야.
그땐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만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지켜오신 거예요? 그래. 희망이 사라지면 마음이 죽는 거야.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아주면 됐지. 그때 윤정이 거실로 나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들 같은 걸 보고 있네요.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요. 가족인데 왜 안 오겠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나뭇가지엔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그녀의 입가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뒤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같이 산책 가요. 좋지. 봄바람 쐬러 가자.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윤정은 현관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그녀는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밤 창문 밖엔 달빛이 조용히 비쳤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지민은 저녁 늦게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깥에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창가의 국화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꽃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종로의 골목길에도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지민은 오래된 한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 화분엔 여전히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죠?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인생은 길지만 마음이 머무는 시간은 짧단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손해보기보다 나누려 해라. 그게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큰 재산이야. 지민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말대로 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윤정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아, 이거 봐. 내 할머니 기부로 세운 청년주거센터가 완공됐대. 지민은 놀라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엔 김영순 기념관이라는 간판이 선명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요.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시고 계실 거야. 늘 우리 곁에 있잖아. 그날 저녁 지민은 기념관 앞을 찾았습니다. 건물 앞에는 젊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미소 짓는 할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눌수록 커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김영순. 지민은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당신의 이야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사람들에게 그런 온기를 줄게요.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장면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그 위로 할머니의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남긴 마음에 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 남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봄은 다시 찾아왔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